안녕하십니까. 법원 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런 구도로 아주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저를 소환하셨나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모 채널에서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음란물이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아니, 자세히는 자세히는? 몰라요. 네. 네. 여행 관한 이제 정보를 올리는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우연치 않게 네. 음란물 영상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논란이 되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관련 법이 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통망법, 정통망, 정보통신법 위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정보통신망법 관련된 거,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관련 특례법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 법률이 일단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많이 이슈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마 관련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살짝 찾아봤어요. 정보통신망법도 일단 문제가 되긴 되는데, 오늘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그 특례법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위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법 규정을 보니까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게 13조 아니면 14조 이렇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일단 법 규정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3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은 그럼 13조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조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쪽에서 지금 해명글이라고 해서 올렸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에다 올린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실수로 올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정말로. 그렇다면은 이거는 13조 같은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조 보면은 과실범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형사법에서 누군가를 처벌하려면은 일단 고의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려면 그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실수로 잘못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 규정이 없으면. 근데 13조 보면은 이게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고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거를 올린 의도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올렸어야 돼. 근데 일부러 올렸어요? 맞아요. 일부러 올렸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로 해서 올린 거다 라고 하면 13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수사 자체는 너 이거 뭐 고의로 올린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추궁하겠지만, 진술 자체를 이거 난 진짜 실수로 내가 이거를 저장돼 있던 거를 실수로 이렇게 업로드 하다가 잘못해서 껴넣기 해서 이게 올라간 거지, 내가 이거를 뭔가 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공개하기 위해서 내가 올렸던 건 아니었다, 진짜 실수였다 라고 주장하면은 13조는 무죄 다퉈볼 수 있을 것 같고, 14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4조 한번 읽어볼게요.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제 발음은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하시면 네. 자막을 넣을 거라서. 내 발음이 좋진 않다는 얘기군요.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에 나온 거 얼핏 보면은 이거 본인이 뭐 촬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항은 탈락이죠. 1항으로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 2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럼 이 규정은 내가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 촬영된 물, 제1항에 서 누군가 의사반에서 누군가 이걸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하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그죠? 근데 다만 이거 전제는 1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거여야 돼요. 여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자 7년 이하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에는 이항 규정은 그 촬영물이 동의에 의한 것이든 처음에 찍을 때 동의에 의해서 비록 촬영된 거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당사자가 그게 유포되는 거에 동의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유포한 거 너 처벌할 거야 라는 규정이에요. 그럼 이항은 문제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영상에 올라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사망.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거 사망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지금 1항과 2항도 결국에는 보면은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문제가 뭐냐면 1항과 2항도 결국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실수로. 네. 그럼 당사자가 정말로 이게 실수로 한 거다 라고 하면 사실 1항과 2항을 적용해서 이거 처벌할 수도 없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좀 더 가볼게요. 사망은 아예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사항 제14조 사항이에요. 사항에 보면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게 여기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아까 말했던 그 촬영물들 있죠. 그게 뭐 동의에 의한 거든 동의에 의하지 않았든 어쨌든 촬영물이 있어. 그 촬영물을 또는 그가 복제된 게 있겠죠. 누군가 첫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누군가 판매하려고 하면 복제본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유포될 때도 원본이 유포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송되는 순간 그 복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그러니까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거예요. 이제 구입만 해도 처벌하는 거예요. 또는 그거를 본 사람. 내가 그거를 내가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내 친구가 그거 소지해서 갖고 와갖고 야 이거 같이 보자 라고 해서 같이 가서 봤어. 시청만 해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신설된 규정이 언제 신설됐느냐? 2020년 5월 19일. N번방. 네, N번방 사건으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물론 이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규정의 적용이 아직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올린 사람이 어쨌든 그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규정은. 아까 제가 그 고의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누군가 소비자가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갖고 그게 불법 영상물이잖아요. 아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거를 네,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그럼 예를 들어봐요. 내가 그거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거를 올렸어. 인스타그램에다가. 나는 여행 광고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불법 영상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시청했잖아요. 그럼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아니, 안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시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시청한 게 아니잖아. 불법 영상물을. 어쨌든 그거 고의성. 과실로. 나는 그걸 볼 의도가 없었는데 누가 그걸 올려서 나한테 의도치 않게 과실로 인해서 그거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는 문제될 수 있는 게 14조 사항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어쨌든 저장하고 있었고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본인들이 뭐 그게 누가 소지했던 거고 누가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저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린 것 자체는 고의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그 영상물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반증하니까 그 소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법적으로. 네. 오늘 저희가 이 컨셉으로 요즘 좀 자주 뵙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때그때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고민해보고 영상물을 좀 빠르게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좋은 소식으로. 근데 저희가 하는 게 대부분 좋은 소식이 없죠. 네. 저희가 아무래도 형사 전문이다 보니까 맞아요. 다음번엔 좋은 걸로 나오죠. 좋은 게 있을까요? 만들어야죠, 좋은 거. 여러분 그럼 나중에 또 봐요.